우선 13페이지부터 봐야 되네요. 죄송해요. 13페이지. 이제 우리 고려 왕조가 제일 먼저 뭐 하는 과정? 통일하는 과정. 후삼국의 통일 과정 먼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기서도 우리 삼국 통일 과정 뭐가 나온다고 했었죠? 내용 아니면 순서? 순서 위주로 많이 물어본다고 했었죠? 여기도 똑같게 뭘 위주로 봅니까? 순서 위주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후삼국의 통일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호족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 호족들이 이제 재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센 호족들로요. 알겠죠? 그 호족들이 바로 누가 됩니까? 후백제를 세운 누가 됩니까? 견원, 그 다음에 후고를 세운 누구더라? 궁예,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뭐더라? 나라를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떤 나라 먼저? 후백제를 건립한, 후백제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900년에 누가? 견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는 어디다 정했더라? 견훤은요? 오늘날 전주, 비빔밥, 그쵸? 완산주, 거기가 전주였거든요. 거기다 이제 도읍지를 정했던 게 견훤이 되겠습니다. 이 견훤이요, 출신이 무슨 세력이냐면, 원래부터 군발이 세력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무슨 세력? 군진 세력이라고 합니다. 쌈박질 못했으면 잘했을까요? 엄청 잘했던 게 뭐더라? 이 견훤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견훤 쌈박질 잘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견훤은 신라랑 무슨 관계 맺었을까요? 친선 아니면 적대 관계? 적대 관계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이 후백제 민심을 동요하기 위해서 우리 백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신라, 배신되는 새끼들. 그래서 이제 후백제 사람들, 옛날 사람들보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뭐더라? 나는 의자왕의 원수를 갚아놓는 거라. 우리 신라랑 엄청난 적대 관계 맺었던 게 견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실제 신라 왕도 죽이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알겠죠? 경혜왕도 죽였던 게 바로 뭐더라? 견훤이 되더라. 마음이 되는 여러분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슨 백제? 후백제 건립 보정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누구 됩니까? 후고를 세운다. 딱 1년 됩니다. 901년에 누구더라? 궁예라는 사람이 후고를 만든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궁예는요, 이 사람의 출신은요, 재밌습니다. 신라 왕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신라랑 무슨 관계 맺었을까요? 친선 관계 같죠? 적대 관계입니다. 신라 왕족 출신이라는 얘기는요, 왕이 계승전에서 밀려나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입장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떤 절에 갔는데 그 왕의 초상화 있죠? 그걸 바로 활로 찢어버렸던 게 뭐더라? 궁예가 되겠습니다. 신라에게 적대 관계 되겠죠? 그리고 정치를 처음에 되게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제도 잘 만들고요. 알겠죠? 정치를 잘했다가 나중에 점차 얘가 또라이가 돼가죠. 맞죠? 자신이 뭐더라? 미륵 붙여라 자처하고 자신이 뭐더라? 미륵 붙여다. 혼자 실제 바깥에 나갈 때 연기도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처럼 보이려고 뭐 이런 또라이 짓 하고 돈도 막 뿌리고 그 다음에 저 애꾸눈 같다고 보더라 한쪽 눈가에 갔다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반신법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기 부하장수를 이걸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너 이 새끼 반란하려고 했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꿰뚫어 보겠다. 거짓말했네. 그리고 죽여버리고 자기 마누라도 보더라 이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던 게 누구더라? 유명한 사람 왕건이 되겠습니다. 왕건이 원래 송악지방 개성지역 있죠? 개성지의 해상 세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왕건이가 뭐더라? 후백제 이쪽 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예 후고를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게 누구라? 왕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왕건을 견제해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 죽였다. 그런 얘기도 있고 얘가 나라를 많이 바꿨거든요. 국호도 많이 바꿨습니다. 나중에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겠죠? 그 송악이 원래 누구 기반이니까? 왕건 세력이니까 일부러 천호로 도읍을 옮기고요. 국호도 마진, 태보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꿨던 게 뭡니까? 이 궁예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왕건이가 봤을 때 이게 계속 똘추가 돼가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18이다. 그래서 이제 918년에 이 궁예를 내쫓고 무슨 왕조가 만들다? 고려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개 배웠습니까? 3개입니다. 첫 번째 무슨 백제? 후백제. 두 번째가 후고구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더라? 고려 왕조가 성립. 되겠죠? 자, 3번 되겠죠,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제 왕건이가 이제 뭐 하는 과정 배우면 될까요? 통일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왕건은 여러분들 거의 뭐더라? 그 군사력보다는요, 주워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이 되게 좋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 먼저 주워 먹고요? 여기 발에 동상이거든요. 얼굴 생김새 한번 보시겠어요? 발에? 부처님 동상하고 있죠? 왕건 얼굴이란데. 맞죠? 되게 이 사람은요,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인덕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 밑으로? 왕건 밑으로. 혹시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그 삼국지 보면 유비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나중에 삼국지 읽어봐 유비 새끼 아무것도 한 일 없어. 그 새끼 뭐 한 것도 없어. 맨날 이나 더위 나면서 맨날 포로로 잡히고 하는 일 없는데 그 우연치 않게 뭔가 제갈량 뭐 관웅 장비 다 모이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덕이 좋았다. 매력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정복해보다 다 주워먹는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나라 먼저 주워먹고요? 926년에 어떤 나라가 멸망하죠?
발해가 멸망하죠. 그럼 발해 유민들, 발해 나머지 주민들 다 어디로 들어올까요? 고려로 다 흡수됩니다. 인구가 많아진다는 게 뭐 뜻입니까, 여러분들? 군사력과 경제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힘이 되게 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유민 수용하고요? 발해 유민 수용하고. 되겠죠? 신라는 이 당시 이제 버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신라가 봤을 때 견훤이가 통일하겠다면 왕건이가 통일하겠다. 왕건 저쪽 견훤이 이제 포악하고 이상한 놈이다. 차라리 누가 이 인자한 누구한테 왕건한테 항복하는 분들아 좀 더 보다 주워먹을 게 있겠다. 그래서 경순왕 분들아 신라를 통틀어서 누구에게? 왕건에게 뭐합니까? 통틀어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디 먹고요? 발해 먹고 어떤 나라? 신라입니다. 여기 순서만 잘해도 돼요. 발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어디라고요? 발해 그다음에 신라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라 발해합니다. 그럼 시발됩니다. 알겠죠? 발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렇게 뭐더라? 세력을 거느리고요. 후백제 공격했다가도 몇 번의 공격 때 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견훤이가 뭐더라? 쌈박질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백제에서 내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첫째 아들이 있거든요. 이 첫째 아들, 그쵸? 신거미, 그쵸? 예. 이 신거미가 여러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의욕만 있고 실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은 안 되겠다. 차라리 누구다? 넷째 아들 금강이한테 물려주자. 그러니까 신거미가 열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 예, 아들이 아버지를 뭐더라? 반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견훤이가 또 어때요? 젊었을 때. 한가닥 했었죠? 나중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이한테 가서 우리 아들 홍구멍 내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왕건과 손잡고 어떤 나라를 멸망하면서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드디어 후삼국이 통일되더라. 네, 여러분들 너무 길게 얘기했다. 자, 간단하게 하면 뭐더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나라 먼저 만들어주고 후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 왕조. 됐죠? 세 개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통일하는 과정. 어떤 나라 먹고? 발해, 그 다음 어떤 나라? 신라, 그 다음에 후백제 내분. 이것도 내분이잖아요. 다 주워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백제 내분으로 통일했던 게 왕건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교재 줄치고 넘어갑시다. 1번 후백제 줄치고, 2번 후고려 줄치고, 3번 고려공국 줄치면 됩니다. 4번째 발해 줄치고, 5번 신라 줄치고. 거의 다 굴궁시로 돼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 굴궁시만 현관편을 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후삼국 통일 과정은 제가 아마 안 갖다 놨을 겁니다. 나중에 그 문제집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고려 왕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이제 12페이지 피시고요. 10페이지고 고려 왕조. 여러분들 이 고려 왕조가 공부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알겠죠? 딱 4단계로 나눠서 보면 되겠습니다. 4단계로. 언제 한번 나누면 되냐면 여기 가운데 한번 나누면 됩니다. 자, 가운데 나오면 여기 몇 년이더라? 1170년. 연도 하나 들어갑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연도 매일한 소리 별로 안 하죠? 이 연도는 기억하면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1170년. 몇 세기 후반이더라? 12세기 후반.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왜 여기를 한번 나누냐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군바리들이 권력 잡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정변? 무신정변 들어봤죠? 요때가 뭔다? 무신정변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기서 100년만 더 해보겠어요? 딱 100년? 1270년이 되죠? 그때까지 바로 무슨 냐면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고려왕조는 이 무신정변을 계기로 그냥 여기를 정기, 그냥 후기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 뭐더라? 4단계로 나누면 된다. 정기와 중기. 되겠죠? 그 다음 여기를 후기. 그 다음 여기 뭘로 할까요? 말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솔직히 이 말기다보다 어떤 단어를 많이 쓸까요? 들어보셨죠? 이 무신집권기 때 몽고족이 침략하게 되거든요. 그 몽고족에 우리가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간섭기? 원간섭기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요것만 들어갑시다. 고려 정긴대가 몇 세기가 될까요? 대가. 우리 아까 지금 고려 왕조 몇 세기라고 했어요? 10세기. 되겠죠? 10세기. 그 다음 여기가 11, 12세기. 되겠죠? 11세기와 12세기. 됐나요, 여러분들? 12세기 전반까지. 여기가 12세기 뭐니까? 후반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10, 11, 11, 12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여기는 정확히 뭔가 10세기까지. 여기가 몇 세기? 10세기 후반과 11세기 전반.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가 몇 세기? 12세기 후반. 12, 그 다음 뭐더라? 13세기. 되겠죠? 여기가 몇 세기? 13, 14. 되나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여긴 딱 하나. 몇 세기? 10. 여기가 11, 12, 12, 13. 여기가 13, 14. 됐죠, 여러분들? 그럼 조선왕조 몇 세기? 15세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다 안 적혀있네? 아, 적혀있잖아, 거기. 적혀있죠, 거기. 글씨 조그맣게.
적혀있죠? 그래서 시기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 왕조 4단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 여러분들 고려 때 왕들 수많은 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딱 몇 명밖에 안 물어본다? 4명밖에 안 물어본다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딱 4명 물어봅니다. 그 중에 3명이 다 어디 있더라? 고려 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왕조에 사람 누구였더라? 태조. 그 다음에 고려를 반짝반짝 빛내주는 사람 누구였더라? 광조. 그 다음에 이룰 성자 무슨 왕? 성종.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이 고려 마지막 무슨 왕 있습니까? 공민왕. 그래서 딱 몇 명? 왕 4명만 물어본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려 전기 때 몇 명 있으니까? 3명 있죠. 그럼 3명의 출제 포인트 뭔지 알겠죠? 왕 몇 명의 업적 구분하는 거? 3명의 업적 구분하는 거 그렇게 맥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려 전기 때 이제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잡다? 태조 왕건의 업적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들 태조 왕건은요, 우선 이 사람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정치적 목적은 첫째도 주제도 뭐가 목적이더라? 왕권 가면 통합이 목적일까요? 통합이다 들어가면 돼요. 이 사람이 뭘 통일했습니까? 후삼국 통일했었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통합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권 강했을까요? 좀 미약했을까요? 왕권 미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통일한 기반은요, 그 전국의 호족들이 봤을 때 차라리 누가 통일한 게 낫겠다. 견훤 너무 포악적이다. 왕건이가 통일하면 우리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보다 왕건을 보다 밀어서 보다 겨우겨우 통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해요. 고려 왕조 초창기 때 호족 연합 정권이다. 그렇게 말한다. 왕권이 좀 미약했던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목적이 덥더라. 우선 뭐 하는 게 목적이더라? 끌어안는 거. 뭐가 목적이다? 통합이 목적이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도 통합하고요. 호족도 통합하고 민족도 통합하고 사상도 통합하고 다 뭐더라? 통합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민심 통합 먼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백성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게 되겠죠?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되면 적게 거두면 될까요? 적게 거두면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몇 분의 몇 분만? 10분의 1만 내라. 알겠죠? 이렇게 정해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통일신라 때도요, 10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왜 다시 또 하냐면, 그게 제대로 그렇게 했다면 규정을 어겼을까요? 신라 때는 많이 어겼던 것이 막 2분의 1 가져가고 4분의 1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확실하게 뭐더라? 몇 분의 몇만 가져가라? 10분의 1만 가져가라? 이렇게 고정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만 나온 것 뿐이에요. 백성들한테 수치할 때, 수치할 시자입니다. 미는 백성민자. 백성한테 수치할 때는 뭐가 있으라?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명 뭐라 한다? 치민유도 이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몇 분의 몇이라고요? 10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흑창이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흑창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대법 기억나죠? 진대법이 뭘로 바뀌었다? 흑창으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무슨 통합했더라? 민심통합. 되겠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무슨 통합 들었다? 호족 통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족들한테 잘해줬던 정책이 있습니다. 호족 무슨 정책? 회유 정책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족 회유 정책 있죠? 가장 유명한 거. 이 사람 마누라 몇 명일까요? 29명. 알겠죠? 엄청나게 많았지, 여러분들. 그쵸? 네, 그래서 이 호족, 가장 대표님들아 무슨 정책했더라? 혼인 정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지, 여러분들. 할머니부터 젊은 처자까지. 알겠죠? 29명이나. 되게 과학적이죠? 딱 한 달에 한 번 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호족들의 여기 출신 기반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곳에 집중되니까 전국에 고루 분포됩니까? 전국에 고루 분포된다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건 뭐더라? 이 사람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죠? 유력 호족, 그 지방에 있는 가장 유력한 힘센 호족과만 결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 정략에 따라서 결혼했다. 무슨 결혼? 정략 결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 무슨 정책? 호족 통합 정책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왕건은요, 호족한테 존댓말까지 했습니다. 중패 비사라고 해서. 왕권 되게 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툭하면 뭐더라? 자신의 성씨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토지도 하사하고 관직도 줬던 게 바로 뭐더라? 이 왕권의 호족 통합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필요 없고 요 정도만 기억합니다. 혼인 정책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만 아마 무슨 정책이라고 하십니까? 사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사자는 줄사자, 성은요. 토성 아닙니다, 이거. 몽촌 토성, 요동성 그딴 거 아닙니다. 왕씨 성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순식이 있죠? 왕순식. 우린 같은 왕가 패밀리다. 그래서 성씨를 줬던 거. 무슨 정책? 사성 정책. 용어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호족 회유 정책. 머릿속에 들어갈 겁니다. 자, 너무너무 잘해주면 어떨까요? 기어오르겠죠? 일종의 견제 정책도 있겠죠? 견제 정책 들어갑시다. 요거 하나 들어가면 돼요. 무슨 정책 있더라? 긴 제도라고 있습니다. 무슨 제도 있다고요? 긴 제도. 이건 외우기 되게 쉬워요. 인질제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지방의 호족들의 자제들 있죠? 다 어디로 불러모니까? 서울로 불러 모은다고 보시면 돼요. 개경으로. 되겠죠?
호족들의 자제를 어디로 불러놨다고요? 개경으로. 이거 일종의 뭔지 알겠죠? 인질로 삼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에서 반란이라면 바로 자식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인질제도 뭐가 있더라? 기인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기인제 옆에다가 요 정도 하나 필기하면 되는데 신라 때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신라 때는 무슨 제도로 합니까? 자, 여기 아침에 빼먹거든요. 무슨 제도 있더라? 상수리 제도로 있습니다. 무슨 뭐 있다고요? 상수리. 상수리는 이건 뭐더라? 신라 때 사용한 인질제도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지방 귀족들의 자제를 다 얻는다? 경주로 불러 모았던 거. 그걸 무슨 수리? 상수리. 이렇게 불렀고요. 고려 때는 뭐라 부르더라? 기인제도 이렇게만 불러봅니다. 기인질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기인질. 됐나요, 여러분들? 신라감 이거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빼먹고 넘어왔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기인제도 했으면 됐고요. 요게 좀 암기하기 힘들 건데 무슨 관제도 있더라? 사신관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뭐가 있다고요? 사신관. 사신관은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신라 마지막에 왕을 신라를 뭐더라? 통틀어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왕건한테 줬지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왕건을 생각해보세요. 챙겨줘야 돼? 안 챙겨줘야 돼요? 좀 챙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일대 있죠. 그 관직들 있죠. 누구 보고 임명하라고? 그 사람 보고 임명하라고. 일종의 뭘 줬더라? 통치권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자, 신라 마지막 때가 기원이 되겠습니다. 신라 왕이 기원이 돼요. 알겠죠? 신라 마지막을 뭘로 삼았더라? 사신관으로 삼고 그 지역에 일정 통치권을 준 거. 그게 바로 무슨 관제도? 사신관제도. 되겠죠? 당연히 신라 왕만이라 나중에 호족들한테 줬던 게 사신관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기득권을 인정해 준 거지요. 근데 만약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사신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일종의 폐유 정책이자 견제 정책이 무슨 관이더라? 사신관. 에어 전날 여러분들, 자, 견제 정책 두 개만 말해보세요. 무슨 제도? 기인제도. 어려운 게 무슨 관제도더라? 사신관. 여기까지. 이건 다 무슨 통합정책이더라? 호족 통합정책.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족도 통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민족 통합했겠죠? 그 우리 발해 사람들 있잖아요. 발해 왕족들 내거다 찾으면 인정해 줬을까요? 왕족으로 인정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동호야? 민족 통합 정책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남진 아닌 북진. 나라 이름 뭐라 했습니까? 고려했었죠? 네, 고려했다는 얘기는 어디로 올라가겠다?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이 사람 어디에 했다? 남진 아닌 북진 했다? 북진 정책했다?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북진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나라 이름 뭐라 했더라? 고려했다. 어떤 나라 개성했다? 고려 개성하겠다.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중시하겠다고 합니까? 서경을 중시하겠다고 합니다. 서경 여러분들 어디 지역이라고 보면 평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수도는 여러분들 지도에서 봤을 때 그냥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성공대는 알고 있죠? 서울에서 차 타고 보니까 계속 차 안 막히죠. 40분이면 갑니다. 그럼 거의보다 점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강 유역과. 알겠죠? 거기가 고려 수도 뭐라고 하더라? 개경이라고 합니다. 하얀색. 자, 근데 고려 수도가 왜 개경인데 여기 개경 서쪽. 바로 어디더라? 우리 장수왕이 천도했던 곳. 어디 지역이 있습니까? 평양이었죠. 평양은 개경에서 봤을 때 어디 있더라? 서쪽에 있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서경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중시하겠더라? 서경을 중시하겠다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어디로 올라가겠다? 북쪽으로 올라가겠다. 그 다음 북쪽에 발해 멸망시킨 게 누구 했더라? 거란과는 친선 아니면 적대관계. 적대관계 맺었더라. 성과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무슨 강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이 그림 잘 안 보이네. 서경지역. 여기가 무슨 강? 대동강. 대동강에서 조금 올라갑니다. 무슨 강까지? 청천강까지 영토가 넓어진 게 누구 때더라? 고려 태종 왕건 때가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죠? 통일시할 때 무슨 강이나? 대동강 이남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통일시할 때 무슨 강이나? 대동강. 제가 대동강을 찾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 튀어나오더라. 하나 튀어나오고 두 개 튀어나오더라. 맞죠? 완전히 들어간 곳에 요거 나오는 거 하얀색. 이게 무슨 강? 청천강. 이 청청에 중요하지 않고 청천강 밑에 북쪽에서 가장 유명한 큰 강. 이게 바로 무슨 강이다? 대동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통일시라는 무슨 강 이남이었다? 대동강 이남. 고려도 보더라. 대동강 이남만 통일했었죠? 태조왕건의 무슨 정책? 북진 정책 결과 어디까지 올라왔더라? 청천강까지 보더라. 올라갔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디로 올라가려고 했다? 태조왕거든요. 북쪽으로 올라왔다. 무슨 정책? 북진 정책. 하나만 기억합시다. 강 이름 하나만. 무슨 강? 청천강까지 올라갔더라.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정리해봅시다. 이 사람 뭐가 목적이더라? 통합, 세금. 줄여줬다. 몇 분의 몇? 10분의 1. 진대법 뭘로 바꿨다? 이런 흑차. 호족 통합정책. 마누라 더럽게 많았다. 자, 뭘 줬더라, 애들한테?
성을 줬다. 무슨 책? 사성조책, 견제책, 인질 말해봐요. 기인제도, 그 다음에 하나는 무조건 암기, 사신관. 되겠죠? 민족도 통합하려고 했구나 넘어가시면 되겠고, 어디로 가려고 했다? 북쪽으로 가려고 했다. 성과가 있었대. 이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왕권이 가면 약하니까, 미약하니까. 자식 새끼들은 적게 났을까요? 많이 까질러놨을까요? 마누라가 많다는 게 많이 까질러놨겠죠? 왕기에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왕들한테 훈계해 준 거, 책을 지어줘야 됩니다. 훈요 몇 조요? 10조. 아버지의 잔소리를 좋게 말하면 뭡니까? 훈계해 준다고 하죠? 훈계해 준 거 몇 가지로 요약해 준다? 10가지로 요약해 준 거. 몇 조요? 훈요 10조. 누구한테 적어준 겁니까? 후대 왕들한테. 되겠죠? 훈요 10조. 됐나 여러분들? 신하들한테도 적어준 게 있어요. 뭐가 있더라? 정계. 정치할 때 경계할 점. 왕을 잘 보살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백료서. 여러분들 그 국사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관이라는 단어 나오죠. 백관이 모든 관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관리들이 경계할 요점서. 그리고 뭐더라? 계백료서. 이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만. 책 몇 권 지어줬더라? 3권 지어줬더라. 후대 왕들한테 적이 준 게 뭐였더라? 훈계 준 거. 훈요 10조가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됐지요? 자, 이제 교재 줄치고 넘어갑시다. 자, 태조. 태조 때 연호도 제정인데 건너뛰고요. 민심 줄치고요. 치민유도. 흑창도 줄쳐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호족 통합정책 별표 치고 들어갑시다. 통합정책 2개만 줄쳐요. 결혼, 사성. 연장제책 기인 줄치고요. 사신관.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가려고 했다? 북진. 강 이름 하나만 줄쳐봅시다. 청천강. 자, 그 다음에 정책 방향 제시했더라. 그 중에서 책 몇 권 줘줬더라? 3권 줬지요? 그 중에서 무슨 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까? 훈요 10조. 그 정도만 하나 기억하면 될 겁니다. 저기 됐죠 여러분들? 자, 문제 하나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47번. 이거 그림 웃기지 않아요, 이거?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놨네, 왕들의 업적을. 사실 왕들의 얼굴 봐봐요. 표정이 나. 나만 재밌나? 사실 웃기잖아, 이거. 얼굴이. 자, 일단에, 자, 이거 뭐더라? 누군지 알겠죠? 태조 왕건의 업적이죠? 정답 외우시기 몇 번? 1번 나오면 되겠습니다. 2번도 알아두십시다. 2번 우리가 배웠었던 사람이니까 무슨 왕이더라? 지증왕. 지증왕. 알려면 되게 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여기 한국사 능력검정 중급 문제가 되겠고요. 49번 있죠. 이게 고급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고급 문제. 그러니까 태조 왕건 문제 어렵게 나봤자 이 정도 수준. 답이 바로 안 골라지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태조왕건의 업종이 몇 개가 더 나와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세요. 요건 어떤 정책의 주제로 들어가면 되죠? 호족 통합 정책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호족 통합 정책만 고르면 돼요. 그럼 호족 통합 정책 뭐 고르면 될까요, 여러분들? 무슨 정책이 있었더라? 사성 정책 보이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정책? 민심 통합. 5번은 무슨 통합이 될까요? 민족 통합으로 묶여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뭐더라? 고급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왕들은 되게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끝납니다. 자, 다음 왕 빨리 끝날게요. 자, 여러분들, 이 다음에 누가 있냐면 광종이 나오거든요. 광종. 4대 광종입니다. 원래 2대 누가 따라 해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경종이 있습니다. 해종 때는요, 그 왕 별명이 주름살 왕이었다고 합니다. 애새끼가 태어날 때 맞박이 주름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갓난이가 주름살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냥 얘는 태어날 때보다 근심과 걱정. 실제 뭐더라?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규의 난이라고 난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종이라고 있거든. 정종이라고. 그 사람 또 일찍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왕권이 지금 강하다면 미약하더라? 미약하게 됐죠. 그래서 4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광종 때.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다 무슨 건가 될까요? 왕권 강화가 목적이더라.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정책은 첫째 주제도 다 왕권 강화. 되겠죠? 실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7년 동안은 가만히만 있어요. 오색길을 거칩니다. 7년 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합니다. 호족들 몰래 계속해서. 그다음 7년 지나마자 모든 준비가 딱 하고 맞춰지니까 한순간에 돌변하니 호족들 희를 말렸던 사람이더라. 광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 숙청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승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이때 죽인 호족의 피비린내가 아직까지 지나지 않더라. 호족의 씨가 말랐다 표현할 때가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 가장 유명한 거 하나 들어갑시다. 무슨 안건법 들어봤습니까? 노비 안건법. 이 노비가 원래 우리나라 숫자는 원래 노비가 적습니다. 저기 서양은 노비 숫자가 많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 신문제로 보면요, 노비 숫자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노비는 원래 이 정도. 대다수가 평민이고 노비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이때 후삼국 때는 노비 숫자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럼 원래 노비였던 사람들 하면 양인들이었던 사람. 양인들을 다 뭐더라? 호족놈들이 다 자기 노비로 삼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노비들은 국가에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맞죠? 군대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 호족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뭐더라? 노비들을 뭐 해서요? 안검. 조사해서, 노비들을 조사해서, 알겠죠? 노비들을 조사해서 원래 양인이었다는요, 다시 뭘로 환원시키는 거? 양인으로 돌린 제도. 이걸 바로 부산안건법,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 노비들이 자기 양인이 되죠. 그럼 어디에 세금 내고요? 국가에 세금 내고 국가의 군사력이 되겠습니다. 호족들의 군사적 기반 싹 다 떨어지게 되겠고요. 당연히 반발이 어떨까요? 심했겠죠. 이 반발했던 애들 싹 다 죽은 게 뭐더라? 광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건 여담. 노비 조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호적 갖다가 조사했을 것 같죠? 노비들 호적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사했을까요? 불러놔요. 물어봐요. 너 원래 뭐였냐고.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해요? 양인이었다. 그러면 바로 양인. 알겠죠? 엄청나게 보다 반발이 심했습니다. 귀족들의 반발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 보다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 주인을 막 엿먹이고 막 이러면서 안녕 이러면서 가버리고, 알겠죠? 하극상의 풍조가 실제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 싹 다 풀려준 게 부산안건법, 노비 안건법.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로 능력제 시험 무슨 제를 실시더라? 과거제 실시했던 게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안건법? 노비안건법, 무슨 제? 과거제. 광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능력제 시험. 중국에 누구 등에서 쌍기란 사람 등에서 했던 게 과거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번만 더 말만 들어보세요. 무슨 권원 했더라? 칭제 권원. 뭘 칭하고요? 황제를 칭하고, 황제가 되면 뭘 제정한다고 쓰죠? 호를 제정한다고 썼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뭐더라? 연호가 제정 다시 몇 년이 됩니까? 1년이 되죠. 그래서 1년을 세웠다. 권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제 권원. 이것도 바로 무슨 권가? 왕권 강화 정책이 됐죠. 이 사람 연호는 알아둡시다. 이 사람 연호는요. 어떤 연호사였더라? 광덕. 알겠죠? 광덕이란 연호사였고요. 준풍이란 연호사였던 게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광덕, 넓은 덕 별로 안 좋지요. 애원한 바람, 준풍. 원래 그 단어는 아닌데 이렇게라도 알겠죠? 개혁적인 바람이 불었다. 준풍. 이거 누구더라? 광종의 연호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에 광덕, 준풍 나왔다. 그럼 정답을 뭐 고르면 될까요? 노비안건법 또는 뭐더라? 과거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관들이 뭘 제정했더라? 공복 색깔을 제정했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관리들의 위계질서를 정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들의 위계질서가 정립되면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게 됩니까? 왕이 있게 되겠죠?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다 뭐더라? 왕권 강화했더라.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해서 자기 누나랑도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왕실의 혈통성을 중시하게 되더라. 그래서 보더라? 자기 누나랑도 결혼했습니다. 모든 목적들아 왕권 강화, 광종. 되는 여러분들 줄치고 넘어갑시다. 자, 4대 왕 들어갈게요. 광종, 과거제, 노비안건법 줄치고요. 공복제정 줄치고, 칭제권원 줄치면 되겠습니다. 광종 다 됐나요? 자, 광종은 바로 문제를 풀면 쉽게 풀니까 우리 성종까지 들어갔다가 합시다. 알겠죠? 충분히 이거 애워졌죠, 여러분들? 그쵸? 자, 이제 성종. 자, 여러분들, 이 성종은요, 별거 없고요. 무슨 성자더라? 저게 이룰 성자. 통치도가 완비되면 성자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 무조건 한번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정기를 저 때 한번 잘라준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의 기본 통치도 이성육구제 누구 때 만들었더라? 성종 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에도 누가 있습니까? 성종이라고 있죠? 조선 때 무슨 대전? 경국대전이 완비돼서 성자를 붙여주게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뭐더라? 성종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성종은 이 사람 한 명만 기억하면 돼요. 이 사람의 오른팔이 누구였더라? 최승노라고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최승노. 최승노가 뭘 적었더라? 시무 28조란 걸 적어줬습니다. 현재 고려 왕조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 몇 가지? 28가지를 적어준 게 뭐더라? 시무 28조.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시무 28조에서 몇 가지만 기억합니까? 4가지만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자, 그중에 하나 들어갈게요. 좀 기네.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요. 중국제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걸 똑같이 할 필요 있다 없다. 말이나 언어나 의복까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니까 문화를 좀 더 어떻게 하자? 무조건 받아들이면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자.
주체적으로 받으자 이런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때는 불교로 다스리라면 유교로 다스려라. 유교로 다스려라. 유학 또는 뭐다? 유교라고 하죠. 불교는 좀 더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 외놈들 막 거란족이 쳐들어온다고 막 몽고족이 쳐나 대장교 쳐맞는다고 진짜 부처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니 부처님 지옥 갈 뻔했다. 부처님 왕생 안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쵸? 좀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 현실적인 뭘로 다스려라? 유학으로 다스려라. 그렇다고 불교를 억압한 건 아닙니다. 불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을 때 써라. 하지만 나라를 다스릴 때 뭘로 해야 된다? 유학으로 써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통치 이념이지 보더라 유교로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유학은 되게 현실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공자 제자가, 공자 알고 있죠? 공자가 만든 게 유학이라고 다 알고 있죠? 공자 제자가 공자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서 어디 갑니까? 싸다고 맞아요? 그딴 거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이나 예를 다하면 일을 다 풀어라. 오직 오늘 현실만 따져라. 그게 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재사상, 우주 만물의 본질, 그딴 거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를 할 때 뭔다? 유학으로 다스리라. 요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컨대 외관을 두달라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앙의 호족들 다 누가 시를 말려놨죠? 중앙의 호족들 다 누가 시를 말렸더라? 광종이 다 시를 말려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은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호족들의 자치가 시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분열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왕이라면 누굴 파견해야 돼요? 호족들한테 맡겨야 되면 여러분의 부하를 파견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부하를 파견해야 되죠. 그걸 다른 말로 무슨 관이라고 해요? 지방에 나가는 관리다. 무슨 관이라고 하죠? 지방관. 옛날에 봅니다. 바깥 외자 뭐라 부를까요? 외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냥 최승로는 이제 청컨대 뭘 파견해달라? 외관을 파견해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외관 저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승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최승로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최승로예요. 태조가 좋아하면 광종이 좋아요? 태조가 좋겠죠. 최승로 입장에서 공반 입장에서 광종이 재밌잖아요. 하지만 보더라 신하의 입장에서 누가 좋을까요? 태조가 좋지. 맨날 뭐 존댓말도 해주고 심한 선물 주고 맞잖아요. 근데 광종은 마음에 안 들면 싹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광종은 잘하긴 잘하는데 너무 심했다. 제발 좀 우리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우더라? 막 대해주세요 아니면 예우로서 대우더라? 예우로서 대우달라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되겠죠? 이 중에서 딱 두 개만 기억합시다. 두 개만. 지금은 나라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라고 했다는 거 하나 기억하면 되죠? 유학.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나라를 다스릴 때, 청컨대 뭘 파견했어? 외관을 파견하면서 말했었죠. 근데 아직까지 지방제도는 정비가 안 됐어요. 고려가. 중앙통제도는 정비가 됐지만 지방은 안 됐습니다. 서둘러서 몇 개의 지점을 선정할까요? 12개의 중요한 지점만 선정합니다. 그걸 몇 목이랍니까? 12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만 먼저 바로 뭔가 지방관을 파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관을 파견해서 그래서 뭘로 기결되더라? 12목이 설치되더라. 되겠죠 여러분들? 12목은 당연히 뭘까? 여러분이 아는 도시 광주목 이렇게 불렸다고 했대요. 나주목 되겠죠? 충주목 가장 중요한 지점을 설정한 다음에 지방관을 먼저 파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흡사 뭐랑 많이 비슷해요? 무령왕의 몇 담로? 22담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의 제일 중요한 지점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거기 먼저 지방관을 파견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제도를 정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됐나 여러분들? 성종은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다 보더라 성종 때 정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대학교 국자가 되겠죠? 향리도 정비, 이성 육부제 웬만한 거 다 누구 때 정비되었다? 성종 때 정비되었다. 근데 이런 건 많이 안 물어보고요. 꼭 기억합시다. 성종 때 오른팔이 누구더라? 최승로. 네,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줄치고 마무리 칠게요. 자, 성종 줍시다. 최승로 시무 28조. 중앙통치도 있죠. 건너뛰시고 이성 육부만 줄쳐놓읍시다. 지방 나와있네요. 또 면목 12목 그거 기억하면 돼요. 경제 건너뛰시다. 되겠죠? 교육에선 하나만 기억해요. 무슨 감 하나 정도만 기억합시다. 국자감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국자감. 대학교 우리 몇 개 배웠다? 이제 몇 개지? 4개죠? 네. 고구려에 뭐 했다? 태학, 신라, 국학, 발해, 주자가. 고려가 뭐더라? 국자가 이렇게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밑에 최승로 2개만 줄칩시다. 유교 줄치고요. 외관 줄쳐놓으면 됩니다. 나머지 3번과 4번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 48번 이거 태조 왕건인데 건너떴네요. 자, 페이지 14페이지 48번 봅시다. 태조의 통치정책. 백성들의 3년간 조세와 부담을 면제해줬더라. 민생 안전정책. 자, 밑에
창리자재를 개경해서 하겠다. 기인이라고 하더라. 왕치성을 하겠다. 무슨 통합정책? 호족 통합정책.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겠죠?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밑에 어디를 보수했더라? 서경을 보수했다. 글씨 잘 안 보이지만 볼 수 있으시죠? 이건 무슨 정책이더라? 서경 중심은요? 북진정책. 이렇게 한번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0번. 50번 답 하나 빨리 골라봅시다. 50번. 틀리면 절대 안 되죠? 몇 번? 3번 나오면 되겠고. 자, 2번. 이성육부 정비. 누구더라? 성종. 사신관제도. 누구라고 적으면 돼요? 사신관 누가 있더라? 태조. 되겠죠? 기인과 사신관 누구더라? 태조, 왕건.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51번 들어갑시다. 연호를 뭘 했더라? 광덕 동그라미. 나중에 준풍이라고 바뀌게 되죠? 광덕, 준풍. 그 다음 밑에 무슨 제도 실시했더라? 과거제도. 그 다음 밑에 백관들의 뭘 정했다? 관복. 다른 말로 다 공복 제정이 되겠죠? 우리 광종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광종과 관련된 거 아주 쉽게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1번 죄송해요 넘겨서 삼국통일은 여러분 알고 있죠? 무슨 확대 되었더라? 오늘 배웠는데 문무왕 기억나죠? 문무왕. 삼국통일한 건 문무왕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독서 삼품가 있죠? 그 다음 신라 하대라고 적어요. 이거 문화사 때 나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냥 지금 알아두세요. 독서가 뭐예요? 책 읽기거든요. 책 읽기를 뭐다? 몇 품은 나왔다? 3품은 나와서 그에 걸맞게 관직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면 과거제는 아니지만 과거제랑 좀 비슷하죠? 네, 과거제로 가는 과도기 시기 때 나왔던 거구나. 하지만 이게 신라 하대 때 했거든요. 제대로 시행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더라. 독서 3품간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라 언제 때? 하대 때 일어났던 제도였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52번 들어갑시다. 정답만 말해도 이제 52번. 정답 몇 번? 3번. 나머지는 우리가 다 차차 배울 내용입니다. 53번 들어갑시다. 면목 설치라고 했어요. 심의목 설치, 지방교육제도 정비, 불교행사가 억제되고 무슨 주의? 유교주의 시대. 누구더라? 성종이 되겠죠?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3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54번. 지방 호족들이 국가 일을 속이고 수탈한다고 나와있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지방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 호족애들이 다스리고 있다. 청컨대 뭘 파견놨어? 외관을 파견놨어. 그래서 면목 설치된다? 12목 설치.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요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앙통치도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 왔다 갔다 할게요. 14페이지. 14페이지. 여러분들 고려 전기 때 우리 몇 명왕이 배웠더라? 몇 명의 왕? 3명왕이죠. 그렇죠? 태조, 광종, 성종. 성종 때 뭐가 만들어진다? 통치 제도가 완비된다고 썼죠? 그래서 이제 무슨 제도? 통치제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까다로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할 것도 많고. 출제는 많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제도 많이 안 돼요. 알겠죠? 내일 진짜 짜증나는 파트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한 번만 편하게 들어보세요.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자, 우리 당나라 있죠? 당나라. 당나라에선 통치도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성이 있었고요? 중서성이 있었고요. 무슨 성이 있더라? 문화성이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 무슨 성이 있더라? 상서성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두 개가 무슨 기구다? 의결기구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기구라고요? 의결기구더라. 되겠죠? 의사를 결정하는 부서. 되겠죠? 어떤 나라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게 바로 뭐더라? 의결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발해가 만들어졌죠? 그럼 당나라 입장에서보다 발해 놔둘 것이냐? 아니면 조져버릴 것이냐? 결정 먼저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더라? 중서성과 문화성이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무슨 기구? 의결기구. 되겠죠? 그럼 발해를 뭐다? 공격하자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전쟁 준비해야 되겠죠? 병사를 소집하고 군사랑도 보더라 세금도 걷어들이고 이제 명령이 어디로 갈까요?
상서성에 가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무슨 부가 된다? 오늘로 따지면 뭐가 됩니까? 행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날 따지면 이게 뭐더라? 국회.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국회에서 뭔가 법안 발의하고 뭔가 법으로 만들죠? 그게 뭔가 정책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게 국회,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일하는 부서가 뭐더라? 집행부, 행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 상서성이 이제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혼자서 하기 힘들겠죠? 나라를 몇 가지로 나눴더라? 6가지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6부는요? 그냥 하나만. 여러분 봤을 때 2부, 형부, 홍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무슨 부가 있더라? 병부라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부가 될까요? 병부, 국방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나? 병사병자. 알고 있죠, 여러분들? 국방부. 그 다음 또, 쉬운 거 뭐가 있을까? 형부. 이 형부가 뭘까요, 여러분들? 형벌. 예, 맞은 거. 재주는 곳.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공부라고 있거든요, 공부. 들어만 보시면 돼요. 만들공짜, 건설교통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되겠죠? 이런 게 몇 개가 있다고요? 6개 부서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딱 말하고, 요 정도만 하면 들읍시다. 호부라고 있거든요. 무슨 부가 있다? 호부. 국사에서 호자 나면 집호자로 고치면 돼요. 알겠죠? 집집마다 뭐 걷어든 곳, 세금 걷은 것, 오늘날 재정경제부. 되겠죠? 이런 게 몇 개 부서가 있다? 6개 부서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뭐더라? 몇 성 몇 부제? 3성 6부제. 가장 깔끔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대부분 동북아 모든 나라들, 일본과 우리나라, 베트남도 다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걸 받아들인 나라가 첫 번째 어떤 나라더라? 고려 아닌 발해. 발해도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발해도. 자, 그래서 발해 잠깐만 왔다 갔다 할게요. 자, 거기 페이지 11페이지 잠깐만 갈게요. 11페이지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11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그 발해의 통치도 맨 밑에 보이나요, 여러분들? 삼성 6부, 그 다음에 중정대 주자감, 오경 15부, 12입구, 그 도표 보이죠, 여러분들? 노란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노란색 글씨 잘 보면 뭐라고 있어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나와있죠? 몇 성입니까? 3성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부선 또 몇 개가 있어요? 자사정, 우사정 다음에 충부, 인부, 의부 나와있죠? 여기 몇 부로 됐더라? 6개의 부서. 그럼 누구 거 뺏겼다? 당나라 거 뺏겼던 게 발해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딱 2개만 암기하라고 할 거예요. 딱 몇 개만? 2개만 암기하라고 말할 겁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더 중요하면 이게 더 중요해요. 느낌상.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게 의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뭡니까? 국회의원 다 우리가 뭐예요? 다 손으로 뽑잖아요. 행정부 누구만 하나 뽑아요. 대통령 하나만 뽑는 거예요. 나머지 장관들 다 보니까 임명직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파워가 이상하게 셌다 보니까 이게 더 파워가 센지 아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당나라에서는 상서성이 허위직이에요. 얘는 별거 권력이 없어요, 얘는. 각부의 장관들이 파워가 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발해는요, 몇 성 몇 부를 베꼈더라? 3성 6부 베꼈거든요. 상서성이 해야 하는 게 무슨 성이더라? 정당성인데 모든 파워를 누가 줬다? 정당성이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왜냐면 발해는 여러분들 의결이 더 중요했을까요? 행정이 더 중요했을까요?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행정이 더 중요했다고 보시면 된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당성이 모든 권력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부가 몇 개로 돼 있더라? 이원화돼 있죠. 명칭도 같다면 다르더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슨 성 하나 기억하면 돼요. 정당성이 모든 권력 구조다. 명칭과 운영 방식은 같았다면 달랐다. 그냥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겁니다. 되겠죠? 무슨 대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될까요? 중정대라고 있죠? 중정대가 무슨 기구다? 감찰기구다. 그 정도까지만. 아, 중정대는 잘 안 나오구나. 주자감. 죄송해요, 주자감. 주자감이 대학교. 알겠죠? 2개. 정당성하고 어떤 거 기억해달라고요? 주자가. 발해의 대학교를 본다? 주자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요거 됐죠? 머릿속에 이 정도만 제발. 발해의 중앙제도는 몇 성 몇 부다? 3성 6부. 누구 뺏겼다? 당나라 걸 뺏게 돼. 모든 걸 똑같이 했다. 독자적으로 수용했다. 독자적 수용했다. 그것만은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면 정당성의 권력구조, 그 다음에 발해 대학교를 뭐라 한다는 거, 주자감 정도라는 거, 그 정도만 더 기억하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고려로 갑시다. 오히려 고려는요, 명칭을 당나라 거 그냥 다 베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발해는 명칭이 다 달라섰죠. 선조성, 중대성, 선조성. 그 6부도 뭐라? 충부, 인부, 이부, 지부 다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고려보다 거의 그냥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이게 중복되잖아요. 맞죠? 그럼 고려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화성? 중서, 문화성 합치고요. 근데 무슨 성? 상서성 그대로 와요. 6부도 명칭 그대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성 몇 부제?
이성 육부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거 말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다들 여기만 들어가면 다들 표정이 안 좋아져서. 자, 봐봐요. 자, 무슨 문화성? 중서 문화성. 이게 무슨 기구더라? 의결기구. 그 정도로 하면 되고요. 1하는 부서가 몇 성이 있더라? 상서성. 이거 정도. 이거 못 내면 바보지.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 근데 부서가 몇 개 있었다? 6개 부서가 있더라. 그래서 고려는 몇 성 몇 부제라고 하더라? 2성 6부더라. 이 정도 하나만 되겠죠? 이 정도 하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만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왕명을 전달하고 군사기밀을 감당했던 게 뭐가 있더라? 중추원이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중추원. 여러분들 요거는 여기다 초점 맞추세요. 중에다가. 알겠죠? 가운데. 가운데는 항상 누가 상징할까요? 왕을 상하죠. 왕명을 뭐하고요? 전달하고 국가의 최고 기밀을 간장했던 게 뭐더라? 중추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랑 비슷하더라? 청와대랑 비슷한 게 무슨 원이더라? 중추원. 초점 어디다 맞추면 돼요? 중에다 초점 맞추면 되겠죠. 왕명 전달 군사기밀. 무슨 원? 중추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어사대. 암행어사 들어봤죠? 암행어사가 뭐더라? 지방의 못된 놈들 감찰하는 기구죠? 맞죠, 여러분들? 걔는 지방, 조선에만 있었던 건데 어사란 게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일종다 관리 무슨 기구? 감찰기구. 무슨 대? 어사대. 2개만 더 외우면 된다고요. 왕명 전달 군사기밀 무슨 원? 중추원. 관리 감찰기구 무슨 대? 어사대.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무슨 대가 되더라? 어사대. 그 정도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3사라고 있는데 이건 단수당 무슨 기구다? 회계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기구? 회계기구. 돈이 얼마큼 들어가고 나왔는지 가계부 적어야 되겠죠? 국가 가계부 적은 게 뭐더라? 3사. 뭐가 있더라? 3사가 있게 됩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제 2개만 진짜 아직 더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이거 한번 빨리 들어봐요. 그냥 들어만. 도병마사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도병마사 무슨 도감? 식목도감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마사 뭐가 있다고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도병마사 식목도감. 애운계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었다만 알아둡시다. 이거는요. 중서문화성의 제신이 이품이고요. 중촌의 추밀이 이품이거든요. 이품 이상. 등급이 공무원이 18등급까지 있습니다. 나온 지 흥분했구나. 자, 봐봐요. 고려는 1급부터 18 공무원까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급 공무원만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2급 공무원만. 알겠죠?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과 전담인 검들아 도병마사. 국내 문제는 뭐였더라? 식목도가. 최고 귀족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국가일은요. 조금만 국가일은 어디서 의논하고요. 중서문화성에서 웬만큼 의결됩니다. 근데 갑자기 거란족이 왔습니다. 싸울지 말지 빨리 결정이 되겠죠. 애들 다 모아주고 회의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느리게 돼 있죠. 그때보다 긴급하게 몇 품 이상이 들만 2품 이상이 들만 따로 불러서 무슨 마사? 도병마사 식목동함을 소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고래, 제가회의, 백제, 정삼회, 신라, 활백회, 귀족회 있죠.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무슨 회의가 있더라? 귀족회. 이거는 상사랑 임시회의. 임시기구, 임시호로 열리는 거. 그렇게만 이해해달라고요. 이해되잖아요, 여러분들? 최승호가 말했었죠. 중국제도 받아들이되 모든 걸 똑바로 칠 필요 있다 없더라. 우리나라 독자적 기구, 도병마사, 식목도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하나 더 남았는데 큰일 났네. 중서문화성에 누가 있고요? 낭사라고 있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냥. 자, 낭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더라? 어사대가 있습니다. 합쳐서도 뭐더라? 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왕권을 견제했던 기구.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왕한테 무조건 다 예의하지 않죠? 안 될 건 막 울부짖고 막 쳐울잖아요. 막 아니 되옵니다.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 그걸 대간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왕명을 뭐더라? 무조건 받아들이면 거부하더라? 거부도 하고 정책의 자잘못을 따졌던 거. 그걸 뭐더라? 대간이라고 있습니다. 대간은 누가 모인다?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누가 합치더라? 어사대가 합치더라. 그러니까 어사대 또 한 번 나왔죠. 그냥 어사대 위주로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제가 깔끔하게 고려는 몇 성 몇 부제? 2성 6부제가 있었고 왕과 관련된 게 중자 들어간 게 하나 있더라. 그쵸? 중추원 관리감찰 무조건 해요. 어사대 회계기구 잘 안 나오더라. 3사랑이 있더라. 이거 다 중국 거.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가 있었죠. 최고 귀족회 도병마사와 뭐더라? 식목도가. 그리고 병마 이게 뭐다? 국방.
알겠죠? 그 정도 하면 되겠죠? 귀족회의도 있었구나.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도 있어야 되겠죠? 누가 합쳐진다? 어사대와 또 누가 하나 합쳐졌다. 이 정도만. 근데 정확히 따지면 누가 된다? 낭사가 되겠습니다. 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려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분들 도병마사 식무도가 별표 하나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보이죠? 파란색. 그래서 2성이 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 어사대 3상인데 어디다 별표 치면 될까요? 어사대 별표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사대 있죠? 어사대와 누가 합쳐지죠? 낭사가 합쳐져서 오른쪽에 뭐라 불립니까? 대간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재신과 충일 동그라미 쳐놨죠? 얘네가 되게 높은 관리거든요. 얘네가 이제 뭐더라? 도병마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된 거 맞나요?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네. 문제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55번. 네,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 정치를 논하고 관리감찰 줄쳐놔요. 그럼 관리감찰하면 그냥 뭐 고르면 돼요? 어사대, 이 정도는 꼭 골라놓읍시다. 알겠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세요. 어사대 간원은 중서문화성이 누구더라? 낭사 동그라미 치면 돼요. 얘네랑 함께 간쟁, 봉박, 서경이란 걸 했더라. 왕권을 견제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간쟁, 봉박, 서경은요, 나중에 조선 때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들으면 더 쉬울 겁니다. 자, 56번 들어갑시다. 자, 요거 하나 문제 하고 바로 쉴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고 바로 쉴 겁니다. 이 정도 문제는 좀 풀면 좋겠는데. 도병마사 식목도하면 당나라 거 했으면 우리나라 거더라. 우리나라 거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2번.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이성육부제보다 그냥 당나라 거 베낀 거죠. 다가 뭐였더라? 대간으로 뭐랬더라? 서경권.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조세 부가와 징수는 제가 무슨 부라고 했었죠? 집집마다 동거들인 거. 무슨 부? 호부라고 말했습니다. X. 그 다음에 나는 가의 헛소리예요. 그냥 아닙니다. 알겠죠? X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네. 아, 거기 중소문화생의 재신 있죠, 여러분들. 재신 눈에 보이나요? 따로 필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재상이란 단어 안 들어보셨나요? 재상. 아, 그냥 우리가 영의정 들어봤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신하들의 대빵이죠. 걔네를 재상이라 불러요. 재상. 그 다음에 재상이 뭐더라? 다른 말로 고려 때 뭐다? 재신. 그냥 한번 낮은 과지가 높은 새끼. 저를 높은 놈들 재신이라 불렀다. 그 정도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주한통치대 됐고요. 자, 그럼 우리 잠깐 또 10분 쉬었다가 이제 고려왕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편히 쉬십시오. 예.